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명태균 황군폰의 일부 녹취록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국힘당 몰락의 서막이 열린 거죠. 연루된 의원만 전현직 140여 명으로 알려진 명태균 게이트. 추풍낙엽처럼 내란숙의 윤석열과 함께 감옥으로 모두 갈 듯합니다. 아마도 그래서였을까요? 명씨의 녹취록이 공개된 이날은 내란당 국힘이 아주 무척 아주 많이 바빴는데요. 일정에도 없는 기자회견을 남발하는가 하면 긴급 국방위 현안 질의까지 열어 악어의 눈물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참고인으로 내란 물타기 원맨쇼를 보여줬습니다. 이에 이들은 헌법재판소까지 찾아가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헌재를 압박했는데요. 이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벼랑 끝에 몰린 범죄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명태균 씨의 말대로라면 국힘당 단 한 명도 정상적으로 당선된 의원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 거죠. 24년 4월에 저희가 총선이 있었는데 24년 2월 16일부터 19일 사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하고 텔레그램으로 5번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 기록이 다 해서 48분인지 모르겠는데 48분간의 기록이라며 조금 전에 나왔는데 그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선생님,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주세요. 김영선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김종량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등등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은 110석밖에 못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김건희왈 아니에요.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 의석을 확보할 거예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물으니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하는 텔레그램 통화 5번의 통화를 지금 명태균 씨가 변호사를 통해서 복귀해서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가 답변하세요. 지금 답변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들도 모두 다 텔레그램에 들어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도대체 무슨 수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저희가 오세훈 등등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에도 또 고발장을 다 넣어놨습니다. 검찰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명태균 씨 측이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김건희와 통화한 내용을 복귀한 거라고 주장하는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가 명 씨에게 김상민 당시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명태균 씨 측이 주장하는 김건희와 명 씨의 통화 시점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나흘간입니다. 통화는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졌고 6차례 걸쳐 48분 정도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명 씨 기억에 따르면 당시 김건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며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평생 검사만 하고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진다고 답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인데요. 명 씨의 기억을 변호인이 받아 적은 내용인데 이 과정에서 김건희가 친윤계 의원을 거론했다는 게 명 씨 측 주장입니다. 명 씨 측은 김건희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 했다며 보수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 했다며 명 씨 측의 주장을 전했는데요. 이에 명 씨가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묻자 김건희가 이철규, 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김상민 전 검사는 현직 검사로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며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인데요. 다만 명 씨가 주장하는 이 대화의 음성 녹음 파일이 실제로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 씨 측 주장이 전해진 뒤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었지만 별도 입장이 없다고 전했는데요. 대화에 거론된 윤한홍 의원은 김건희와 소통한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건 관계자와 발생지가 서울이라는 점을 이유로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창원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이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시간을 질질 끌어오다 이 수사를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토스한 겁니다. 결국 또 시간을 끌며 문개기하다 무혐의로 종결 처리할 듯 싶은데요. 전형적인 물타기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저희는 창원지검의 사건 이송을 결국에는 수사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앞으로는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그 핵심 수사를 회피하라는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제까지의 수사가 수박 겉핥기식 수사였다라는 비판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자가 대부분 서울 거주라고 하는 것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창원지검이 수사를 맡았고 상당 부분 진행해온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이송은 수사 지연 혹은 축소를 위한 조치라는 의구심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최소 4차례 받았으며 그중 일부는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보고 있는 이상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핵심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 가장 먼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부터 착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으며 여전히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나서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핵심 증거와 주요 관계자들 조사 없이 사건을 이송한 것은 특검을 도입을 피하기 위해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국민은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 공정성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특검이 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화녹취록에 등장하는 김상민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문자를 돌리고 출판 기념회에서 큰절까지의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요. 결국 공천에 탈락했는데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도 일었습니다. 당시를 복귀해보면 황당 그 자체였는데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어이없음 그 자체였습니다.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늘 창원 사람으로 함께하겠다. 지난 2023년 9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이었던 김상민 전 검사가 고향 주민들에게 보낸 추석 문자 메시지였는데요. 바로 총선 출마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감찰을 받게 된 김 전 검사는 안부 문자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검사장 경고에서 감찰이 끝날 것으로 보이자 사표를 내고 출판 기념회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총선 출마를 예고한 건데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추가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런 조치에도 출판 기념회를 강행했는데요. 그리고 유권자를 향해 큰절까지 올렸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 믿는 구석은 바로 김건희였는데요. 이렇게 그는 든든한 백을 믿고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마 회견까지 마친 뒤 국힘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요. 그러나 결국 김 전 검사는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와 통화했다며 추가로 공개한 시점은 이로부터 3일 뒤인데요. 명 씨 측에 따르면 김건희는 김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2월 16일은 김 검사가 예비후보로 면접을 본 날인데요. 김 검사는 다음 날인 17일 미래까지 바라볼 용기가 난다며 후원의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힘당은 결국 공천에서 김 검사를 탈락시켰는데요. 이후 지난해 8월엔 김 전 검사가 다시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걸로 알려져 낙하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현재도 국정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정원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해선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국정원과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검사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만일 이게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명백한 비선의 공천 개입입니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대통령 부인이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해 공천권을 휘둘러댄 건데요. 실패로 끝났지만 분명한 건 국정농단이며 공천 개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명태균 씨가 이 시점에 이런 사실을 공개했는지 그 목적은 명확한데요. 더 이상 뭉개지 말고 빨리 김건희를 소환하라는 거죠. 이제 다음 차례는 김건희입니다. 국민의힘이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뇌피셜이라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뇌피셜이길 빌고 또 비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명태균의 발언과 김봉식의 진술, 노상원의 수첩, 조태용과 문자를 주고받은 김건희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가정사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다는 여러 진술을 국민의힘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누가 명태균의 기소일에 맞춰 내란을 결행하도록 등을 떠밀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검찰은 오늘에야 비상계엄 배경으로 지목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시점이 묘합니다. 검찰은 아직까지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에는 정당한 인건비 지급으로 불기소 처리하기로 했다가 사건이 커지자 부랴부랴 보강 수사를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검찰에 촉구하고 경고합니다. 검찰이 내놓을 중간 수사 결과가 모든 의혹에 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사건 왜곡, 축소, 은폐는 절대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국민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대체 명태균의 항공폰에 무엇이 담겼기에 국민의힘이 온 힘을 다해 특검을 막으려는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 답은 오직 명태균 특검법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의 전모를 밝혀줄 명태균 특검법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특검을 가로막는 자가 범인입니다.